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뉴스 속 경제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이후부터 금융시장은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에게 그 원인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그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 피해가 미국이 가장 크게 입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틀 동안 낙폭의 10%를 넘었거든요. 상호관세, 보편관세 이거 발표되는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는 투매 현상 정도까지가 일어났습니다. 해외 생산 전략에 타격을 받은 나이키, 갭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마저 이틀 연속 7, 8%씩 빠졌고요. 미국의 주가 하락폭이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오히려 컸습니다. 국제유가도 폭락했고 금값도 3% 가까이, 이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도 하락을 했죠. 시장 패닉의 영향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관세 부과를 주도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향해서 일론 머스크가 독서를 내뿜었고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사임을 고려한다는 설까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가장 충격이 크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좀 충격이 크지 그렇습니다. 않잖아요. 예. 오래전부터 예고를 해왔던 정책인데 뭐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가 뭔가요? 연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세를 높았던 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 또 EU 같은 수출국에 대한 관세와 함께요. 미국 기업들도 생산 기지로 애용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 같은 국가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한 점이 충격을 또 키웠죠. 한편에서는 이 주먹구구식 계산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그 관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주 간단한 선수가 이 중요한 숫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게 보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0억 달러를 수출하고 40억 달러 흑자 본 나라와 같은 수출을 하고 20억 달러 흑자 본 나라, 관세가 정확하게 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조건 안 따졌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나라에 어떤 비관세 장벽이 있는지, 또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얼마인지 그동안 백악관이 불공정 무역 요인으로 지목했던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앞서 특파원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남극 주변섬, 허드 맥도날드 제도의 10% 관세, 인구 200만 되는 그 리바이스 청바지 공장이 있는 아프리카 레소토의 50% 관세 부과, 이처럼 그 상식을 벗어난 사례들이 지금 반달 여론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관세율 자체가 높아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건데 그렇죠. 당장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공장을 한순간에 옮길 수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아주 예외적으로 생산 기지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뭐 우리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관세율 차이를 활용한 대응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제품 국내로 들여오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뭐 우리나라나 브라질 생산품을 미국에 보내도록 조율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국가마다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순서에 따라 바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계획을 또 미리 세우기도 어렵거든요. 자, 실제로 베트남 총리는 상호관세 발표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앨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처럼 아예 당분간 가격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치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나요? 둘 다 가능성이 낮은 게 이번 사태를 좀 더 어렵게 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다음 날 부자가 될 때다, 앞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자, 관세를 부과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고 시간을 둔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얻을 것을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협상 시간표를 봐도요. 중간선거가 내년 하반기에 있으니까 그전에만 이런 혼란을 수습하면 된다는 다소 느긋한 생각으로 보이고요. 자, 과연 계산대로 흘러갈지 우리나라가 정책을 미국 요구대로 바꿔도 판매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처럼 이 상호관세나 또 이 협상 뒤에도 미국 무역 적자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면 중국과 대항하는 데 필요했던 주요 국가와 경제적 또 전략적 블록을 해체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이런 평가가 나온 것도 주목합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춰왔던
유럽, 한국, 일본이 관세로 봉쇄된 미국 시장의 대안을 중국에서 찾을 수가 있어서 강대국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미국에게는 이래저래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 나라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